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 학원, 강사는 상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팔기 위해서 긴 과정을 다 들으라고 할 거고, 또 강의를 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어려운 문제집 풀라고 하고, 어려운 동영문서 풀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놓고, 자존감이 떨어진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고 공포 마케팅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강사나 학원이나 여러분의 단기 합격을 원한다면 과정을 줄였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죠. 강사님들은 또한 자신의 교재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재들을 다 늘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나중에 다 자기 교재에서 나오지 않냐, 니들 열심히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좋은 강사라는 거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줄여줘야 되는데, 공무원, 경찰, 소방 이쪽 강사님들은 양을 줄여주는 강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뭐 어떤 수험 정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수많은 수험생들의 시행착오를 몰라가지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험권이 늘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은 불안해요. 시험을 본인이 봐야 하고 인생에 걸려있고 불안하니까 또 시행착오는 뭐냐면 처음부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독을 많이 못합니다. 또한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은 100명이 준비를 한다. 90명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합격은 진짜 극소수의 학생들만 합니다. 근데 학원이나 강사님들은 수험생들에게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건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으면 누가 못했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제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비효율적으로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면 수험기간이 늘어나요. 수험기간이 늘어나면 2년, 3년, 4년 걸려도 합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아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매번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면 수험기간이 늘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첫 번째, 강사 선택. 인터넷에서 어떤 강사, 뭐 스타 강사고 이 교재 좋다. 근데 보통 댓글 알바들 많죠.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좀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또 강의를 바꾸게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 끝까지 듣는 거예요. 나중에 잘 안 맞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죠. 특히 강사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샘플 강의 듣게 되면은 샘플 강의는 강사님이 잘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실강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샘플 강의 외에도 여러분들이 강사님의 해설 강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의 수험 스타일 다르듯이 강사님들의 강의 스타일 다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합격 수기. 아,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단기 합격했는데, 노베이스 단기 합격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공부했대요.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많이 질문해 주세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거는 그분 케이스. 왜냐면, 강사로서 봤을 때는 단기 합격했을 때, 노베이스 단기 합격이라는 거는 모순이에요.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단기 합격을 가능해요? 베이스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유베이스라고 할게요. 아니, 선생님, 베이스가 애매하지 않아요? 뭐, 베이스 차이가 다 다른데, 그냥 그 과목 공부 안 해서 다 노베이스 아니에요? 맞아요. 노베이스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의 수능 때 성적, 학벌, 상위권 대학교,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즉, 어떤 학교생의 합격 수위를 보고서, 이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달라요. 그 베이스라는 거는 단순하게 실력뿐만 아니라 공부한 습관이나 그동안 수능 때 공부했던 유저 때 공부하는 어떠한 습관, 그동안 공부했던 양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격 수익을 보고서 그냥 똑같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안 맞는 수험생들의 합격 수익 보면은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단기 합격했던 학생들의 케이스는 강사수죠.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가 있는 상태예요. 본인들은 노베이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유베이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베이스가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고승덕 아니면 이윤규 변호사님 여러 가지 그분들의 케이스 보고 쫓아라. 말이 달라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베이스가 다릅니다. 상위권은 상위권 공부법으로 있는 거고 하위권은 하위권, 노비스 노비스 공부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대신 이런 건 괜찮아요. 이 합격 수기 봤을 때 나랑 좀 비슷한 케이스다. 나랑 비슷한 베이스고 나랑 비슷한 수험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좀 참고도 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참고했다간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희도 올해 합격생들 많이 배출했어요. 그럼 매년 늘 요청합니다. 합격 수기 적어달라. 합격 수기 적으면은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베이스 가진 학생들이 그 합격 수기 보고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좀 더 희망을 얻고서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합격 수기를 잘 안 써줘요. 왜냐면 합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찮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합격 수기들이 여러분 많은 합격 수기들이 그게 많은 학교생들이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정해진 인원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합격 수기에서 좀 공통된 사항만 보면 되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수험생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과 잘 맞는 합격생의 합격 수기를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전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존하거나 믿지는 마세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합격 수기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이 시행착오 한 걸 성공의 요인을 생각하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딱 읽어봤을 때, 이거는 합격의 요인이라 시행착오인 건데, 만약 그걸 좀 더 보였으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별할 별로 힘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괜찮아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공부 베이스가 있고, 이분 케이스는 내가 참고해도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뭐,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학생들. 저는 이런 수험생들은 관련 도서실에 갔으면 좋겠어요. 뭐 08 클래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잖아요. 관련 도서실. 왜? 일단 시야 확보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100명을 많이 뽑는다 90명 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과 좀 많이 달라진 게 요즘에는 수험생들 중에서 기반이 있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유튜브 활동하면서 합격하시는 분들 계시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케이스를 강사로서 봤을 때는 다 베이스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 빨리 붙어요. 그러면 만약 10명 뽑는다 할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은 한 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지만. 그러니까 기반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서 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은 나머지 3명짜리를 합격 들어가서 합격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10명짜리가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수능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도 많고 기반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기초이신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단단히 노력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한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밀리는 거예요. 왜냐? 수능 때 기반이 있던 학생들은 또 공부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관련 도서실 가세요. 어, 비싼 돈 내고 관리받는 이유가 딴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또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영어 과외 같은 거. 영어 과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강하고 차이는 이거 같아요. 질의응답, 피드백. 이거는 인강이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고 풀테스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맞는 강사를 정해야죠. 남들이 이거 유명하다. 이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재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험생들이 하나하나 알아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봐요? 누가 가운데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학원은 계속 강의 팔아야 되니까 질질 끌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넣고, 이거 들으라고 하고 저거 들으라고 하면은 회독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합격 못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멘토링. 옆에서 전문가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공부할 때 제일 불안한 게 이거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멘토링을 추천합니다. 그럼 멘토링을 어디서 받냐? 제가 하는 무료 학습 설명에 참석해 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지역 상관없어요. 와서 방향 잡는 거 한번 여러분이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 하는 건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시중에 공부법 진짜 많아요. 뭐 상위권 공부법, 변호사 공부법, 뭐 단기 합격 등등등 많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1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다섯 과목을 학교 쪽에 나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공부법 같은 거는 참고만 하세요. 근데 그 공부법은 다 베이스가 다 다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444학습법은 실력이 없다는 전제,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든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실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공부법 좋은 거 참고하시되 현실적으로 1년에 5과목을 빠르게 학교점 만들어야 된다? 저는 너무 상위권 공부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사트 설명에 와서 유튜브 요 공부법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거는 그분들 케이스. 다들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멘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시에 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절대 합격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멘토이 필요하다, 아니 방향을 좀 알고 싶다, 무료 학습 설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제가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근데 다들 오서 하는 말이 올만한 가치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잘못된 방향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고 실력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 커리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장수생 돼요. 왜? 다른 과목 밀려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전 과목 무료 학습 설명회를 해왔고 무료고요. 지역도 상관없고요.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학교생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